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단원 통신라와 발해의 발전에서 배워볼 건데, 자, 먼저 교과서 82쪽 고구려가 수당을 막아내다 해서 고구려 대외항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먼저 교과서 82쪽에는 그 당시 6세기 말 7세기경에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돌궐, 백제, 외가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이 있었고,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와 동쪽의 신라가 연결되는 동서 세력이 서로 격돌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서 옆으로 넘어가 볼까? 83쪽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고구려와 수의 전쟁 나와 있지?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알 수 있는 지도 꼭 기억을 해두자. 자,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한번 볼게. 자, 중국을 통일한 수. 자, 아까 전에 기존의 고구려 같은 경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발전했을 때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중국이 분열된 틈을 타서 고구려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 발전했다 그랬지. 자, 근데 중국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야? 통일이 되었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고, 수는 고구려의 복수를 요구했지만 고구려가 이를 거절하게 되고 결국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수 문제는 처음에 30만 대군을 보내 공격을 침략해왔지만 어때? 처음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그러니까 30만 갖고 안 되는구나. 그럼 이번엔 더 가보자 해서 113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여전히 고구려의 강한 저항에 의해서 이제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양제가 30만의 별동대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성벽 여기서 막히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쭉 돌아서 단번에 평양까지 돌격하게 되는 거지. 30만의 특공대를 이끌고서. 하지만 수 양제가 몰랐던 사실이 뭐야? 수나라에는 누가 있었어? 그렇지. 을지문덕이란 명정이 있었다는 거야. 고구려 을지문덕이 어떻게 하는 거야?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 식량을 없애고 평양 근처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배고픔에 지친 수나라가 돌아가는 틈에 어때? 살수를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급습을 해서 큰 승리를 거뒀지. 그게 바로 뭐야? 살수대첩이라 그랬었어. 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나라는 고구려 침공을 단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뒤이어서 수나라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고구려를 침략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쏟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본진이었던 수나라 본토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었고, 결국에 수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이 지도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실 꼭 기억을 해두자.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이끌고서 장군 우중문한테 보냈던 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이번엔 중국의 수나라에 이어서 당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 또한 수나라에 이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자, 보자. 당나라 어떻게 침입해오나 보자.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우게 돼. 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다시 등장을 했다. 근데 당나라 또한 우리 고구려를 침공할 게 분명해. 왜? 수나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비를 해보자. 자, 당나라와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경선에 성을 쌓자.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나라의 침략을 대비를 하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하게 된다는 거야. 자,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해서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고, 만리장성 아니야. 만리장성은 중국이야. 천리장성을 쌓고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를 했어. 그리고 결국엔 역시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수나라 침공 때는 고구려 누가 있었어? 을지문덕이 있었고, 살수대첩이랑 큰 승리를 이끌었었고, 자, 당나라가 침략해 올 때 고구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야?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고구려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자, 당태종 같은 경우는 연개소문이 쿠데타, 아니 어떻게 감히 신하가 왕을 죽이고서 왕을 함부로 바꾸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명분, 그냥 명분이야. 그런 걸 내세워서 공격을 해오지. 자,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해왔다. 하지만 어떻다는 거야? 자, 중요한 성이었던 안시성을 꼭 함락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 안시성을 지키고 있던 성주와 안에 있었던 군대에 의해서 결국에는 당나라의 침략이 막히게 된다는 사실이야. 영화도 있잖아. 안시성. 조인성이 그때 누구로 등장을 해? 양만춘이란 성주로 등장을 하지. 근데 양만춘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안시성에서 당나라가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어?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알 수 있는 이 지도를 알고 있어야겠지.
이 지도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만약에 지도에 천리장성이 나와 있어. 그렇다면은 천리장성은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등장을 하고 나서 당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가 쌓았던 성이지. 그러니까 이 지도는 당나라와의 전쟁을 알 수 있는 지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겠지. 만약에 천리장성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천리장성이 없으니까 천리장성을 짓기 전인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알 수 있는 지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수나라와 당나라에 침략했을 때 당시를 알 수 있는 지도를 꼭 기억을 해 둡시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는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는 뒤로 넘어가서 교과서 몇 쪽을 펴볼까? 교과서 86쪽을 한번 펴보자. 자,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신라가 이제 나당동맹을 체결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자, 처음에는 어떻다 그랬어? 자, 진흥왕 때에 이어서 신라 같은 경우 전성기를 누리면서 영토도 많이 확장을 하고 나라 힘이 많이 세졌었는데, 그 뒤에 백제의 의제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성군이었던 능력이 아주 좋았던 의제왕에 의해서 신라가 여러 차례 침략을 당하게 되고 성들도 많이 잃게 되면서 위기에 빠졌었어.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염치 없이 고구려한테 가가지고 야, 백제 좀 같이 손잡고 혼내주자 라고 하는데, 당시 고구려를 이끌고 있었던 누가? 영계소문은 안돼 꺼져 하면서 너희가 우리 땅 빼앗아갔던 거 돌려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당연히 신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해서 고구려와의 동맹은 무산이 되고, 고구려한테 차인 신라는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당나라로 가. 왜? 당나라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실패하고 있었단 말이야.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었겠지. 이런 당나라한테 가서 야, 너희 고구려 죽이고 싶지? 야, 우리랑 손잡고서 같이 죽이자.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면은 내가 고구려 땅은 너네한테 주고 백제 땅은 우리가 먹을게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나라와 신라 간의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당 동맹이었어. 자, 그럼 나당 동맹에 의해서 어떻게 삼국이 통일이 되는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봅시다. 교과서 87쪽을 보자. 87쪽. 자, 신라와 당의 연합군을 먼저 어디로 공격했다는 거야? 그렇지, 먼저 백제를 먼저 공격을 했어. 왜? 처음에는 의제왕 때 백제가 신라의 영토도 침략을 해서 빼앗기도 하는 등 힘이 세지고 있었다 그랬지. 근데 의제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조금 미쳐가게 돼. 술에 빠지게 되고 여자에 빠지게 되고 나라 일에 신경을 안 쓰게 돼. 그러면서 나라의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안 신라와 당나라는 먼저 백제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백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키는 군대도 별로 없어서 있던 게 바로 누구야? 계백이 이끌던 5천명의 결사대. 5천명의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를 맞이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김유신이 이끌던 신라군에 패배하게 되고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660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된다. 이제 남아있는 건 어디야? 그렇지, 고구려 하나밖에 안 남아있지. 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을 해왔다. 자, 영계수문이 지키고 있었던 시절에는 고구려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 하지만 영계수문이 죽게 되고서 그 다음에 영계수문의 아들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되고 나라 힘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 또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언제? 668년. 자, 먼저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뒤에 이어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사실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 볼까? 교과서 88쪽. 자, 이렇게 고구려까지 멸망을 시키고 나니까 신라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생각 못한 게 있었다는 거지. 바로 당나라가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자,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당나라는 뭐라고 나와 있어? 신라와의 약속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야. 어떻게? 백제와 고구려 땅, 백제 수였던 웅진에 웅진 노독부를 세우고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에 안동 도읍을 설치를 하고 심지어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에는 계림 노독부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을 당나라가 지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 간의 동맹은 깨지게 되고 결국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는 신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의 정면으로 맞서게 되고 결국에는 육지에서 있었던 675년 매소성 싸움과 바다에서 있었던 676년 기벌포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결국에는 당나라는 포기를 하고 물러나게 되지. 결국엔 드디어 신라가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달성을 했다는 거야. 몇 년도에?
676년에. 자, 660년 백제 멸망, 668년 고구려 멸망, 그리고 676년 당나라와의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삼국 통일을 달성을 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보면은 삼국 통일의 의의가 나와 있지. 삼국 통일은 당의 세력을 끌어들이고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잃었다는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 하지만 어떻다는 거야? 결국에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었던 당나라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신라의 삼국 통일에 관한 지도가 나와 있지. 이 지도도 꼭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사실이 뭐야? 매수성에서의 675년 육지에서의 승리, 그리고 기벌포에서의 676년 승리 통해서 대동강 이남에 삼국 통일을 달성을 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까? 자, 교과서 옆에 있는 89쪽에 있는 이런 정리해보기 문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자, 보자. 교과서를 넘어가 볼게. 3-2를 봐야겠죠? 자, 페이지는 92쪽.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왜 남북국이라 그러는 거야?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죠. 그러면서 원래 고구려가 있을 땅에는 새롭게 누가 등장을 했어? 대조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새롭게 세우게 되지. 그래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해서 남북국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과서 92쪽을 한번 봐볼까? 교과서 92쪽. 자, 삼국 통일을 이룬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자,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는 영토가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당연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김춘추, 모여랑 때 삼국 전쟁을 벌이다가 통일을 한 것도 누구야?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루는 거야. 알겠어? 모여랑 김춘추는 백제와의 전쟁까지 하고 나서 나중에 숨을 거두게 되고 뒤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문무왕이 삼국 통일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당나라와 전쟁에서 승리까지 이루면서 삼국 통일을 이룹니다. 알겠습니까?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은 누구였다? 문무왕이었다. 자, 그럼 뒤에 와서 문무왕의 뒤를 이은 왕 바로 신문왕. 신문왕이 중요해. 삼국 통일을 달성을 하고 나서 등장한 왕이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왕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을까를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보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누구를? 진골귀족 세력을 수청을 하였어. 자, 김춘추 때부터 진골귀족에서 왕이 등장을 하게 돼. 왜? 성골은 대가 끊기게 되고 진골에서만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진골, 야, 우리도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구나 하니까 진골귀족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을 위협하게 되고 왕권이 약해지게 되겠지. 자, 이 사실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신문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골귀족 세력을 숙청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장인어른까지 죽여버려. 자, 이렇게 되고 또한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급을 폐지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러면서 누가? 자, 진골 귀족에 의해서 높은 자리의 위치까지 관직에 올랄 수 없었고 집도 큰 집에서 살 수 없고 옷도 좋은 옷을 못 입었던 육두품, 이 육두품 세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활동을 하면서 왕권과 함께 성장을 했다는 거야. 왜? 진골 귀족을 계속 신문왕 같은 경우는 견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힘이 세질 수 없게. 그러기 위해서 진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옆에 두는 거야? 그렇지. 육두품 세력을 옆에 두고 진골 귀족을 견제했다는 사실을 알아둡시다. 밑에 보면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방행정은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고 또한 신라는 수도가 어떻게 돼 있어? 자, 경주 같은 경우가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해 있지. 근데 수도 같은 경우는 원래 가운데쯤에 있어야지 좋단 말이야. 오늘날도 어때?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은 수도 서울 한반도 중앙쯤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평양, 북한에 있던 수도였던 평양도 북한의 중앙쯤에 위치해 있지. 자,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너무 동쪽 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에 오소경을 설치를 해서 이런 약점을 보완했다는 거. 또한 군사조직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으로 나누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둡시다. 그러면서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잘 알아둡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한 번씩 꼭 살펴봐야 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교과서 몇 쪽이야? 92쪽을 한번 봐볼까? 자, 92쪽. 자, 여기도 하나 별표 칠게 나옵니다. 신라는
토지제도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삼국통일을 하고 나서. 자, 신문왕 아까 나왔었지. 진골귀족 세력을 수청을 하고 유투품 세력을 옆에 두면서 왕권을 강화했었던 신문왕은 자,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기존에 주었던 월급인 노급을 없앴다는 거야. 자,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에 대한 설명이 옆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 잠깐 미안. 실수로 선생님이 실수로 해서 잘못 눌렀었어.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관료전과 노급에 대한 설명이 옆에 나와 있다 그랬지? 자, 기존에 관직에게 복무하는 대가, 일하는 대가로 줬던 월급의 개념이 뭐였냐면 노급이었어. 근데 노급이 어떤 점이 문제였냐면, 자, 기존에는 여러분 신라에서는 어떻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었다는 거야. 토지. 근데 이 땅을 진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를 지었게 되면 어떻게 나와? 생산량이 있겠지. 이거에 대한 세금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에 대한 권리를 대신 귀족아, 너가 나라에서 그 세금 걷는 권리를 너한테 줄게. 월급 개념을 줬다는 말이야. 근데 노급 같은 경우는 어땠다는 거야? 이런 수조권 외에도 토지에 딸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특산물까지도 모두 귀족들이 지들이 차지했다는 거야. 노급. 그렇기 때문에 귀족의 힘은 떼줄 수밖에 없어. 왜? 여기 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사병, 군대를 꾸릴 수도 있겠지? 그래서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어. 이게 못마땅해였던 신문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급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관료전을 주었는데, 관료전 같은 경우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만을 주었다는 거야. 야, 기존에 너희 노급에서 받았었던 사람에 대한 권리, 특산물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안 줄 거야. 오로지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만 가져. 그게 바로 노급, 관료전. 그걸 통해서 귀족들이 세력을 강화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 신문왕 때.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86쪽에 89야. 92쪽에 보면 밑에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중앙정치 집사부와 시장의 권한이 강화되고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됐다. 이 사실은 뭐냐? 자, 화백회의 누구의 회의입니까? 귀족들의 회의야. 그리고 신라에서 귀족들의 대빵은 누구였어? 상대 등이었지. 근데 신문왕 때 왕권을 강화하고 대신에 누구한테 힘을 몰아준다 그랬어. 육두품의 힘을 키워주면서 진골귀족을 견제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집사부, 왕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집사부의 힘이 커지고 반대로 귀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화백회의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옆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국을 구주로 나눴고 수도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란 걸 두었고, 자, 토지제도 신문왕의 어명에 의해서 기존에 주었던 노급, 땅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던 노급을 폐지를 하고 귀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관료전이란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 기억을 해둡시다. 그 옆에는 군사제도, 중앙군인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인 십정이 있었는데, 구서당에는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심지어 중국에 있었던 말갈인까지 포함해서 뭐라는 거야? 민족 융합을 꾀했다는 거야. 왜? 고구려 백제가 없어지고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지만 어떻다는 거야? 여전히 고구려 사람은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고구려 사람이야. 백제 사람들은 우리는 여전히 백제 사람이야. 신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나쁜 놈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군사제도, 구서당이라는 걸 통해서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함께 군복무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민족 융합을 꾀했다는 것이. 야, 우리는 이제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남남 아니야. 우리는 이제 같은 신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군사제도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옆에 나오는 사상과 예술 부분은 모두 패스합시다. 패스. 시험에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뒤에서 교과서 97쪽을 한번 보자. 97쪽. 발해가 건국하여 남북국을 이루다. 발해의 건국. 자,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이 이끄던 고구려 유민은 어떻다는 거야? 발해를 건국을 하였다. 동무선 인사의 도읍을 정하고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발해 같은 경우는 주요 지배계층은 누구야? 고구려 유민이야. 고구려 유민이 주요 지배계층. 이 피라미드의 윗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밑에 남은 세력들은 말갈족. 이 말갈족 애들이 피지배계층이 되었었다. 우리는 고구려 유민들이 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발해는 무슨 우리 어디 나라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고구려를 뒤를 이은 우리나라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해의 건국으로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양립하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번 별표 하나 쳐보자. 자, 별표 중에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건국했어. 왜? 대조영 고구려 사람이잖아. 고구려인의 지배층의 핵심을 이루어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였다. 발해는 자,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하였다는 사실.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남아있는 사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뭐라고 나와있어?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은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동모산 근처에 가서 성을 쌓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다. 또한 밑에 보면 뭐야? 발해는 고구려의 땅에 세운 나라이다. 그리고 토인이 적다. 고구려 사람이 적긴 하지만 이 적은 고구려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돼서 발해라는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지. 또한 발해가 일본에 보는 국사에 보면 뭐라 그래? 우리는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을 했다. 알겠습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교과서 98쪽에 보면은 발해의 성장과 발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발해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왕들의 업적을 알아둬야 돼. 자, 대조영의 뒤를 이었던 누구? 무왕이 북만주 일대로 세력을 확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발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있어? 당의 산동 지방을 먼저 선빵을 때렸다 그랬지. 성공까지 했어. 바다 건너서 산동만도 지방을 공격을 하기까지 했다. 누구 때? 무왕. 싸울 무에서 싸우는 걸 중요해. 그래서 무왕이야. 자, 하지만 뒤를 이었던 문왕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럴문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문왕 때는 기존에는 당나라나 신라랑 적대적이었단 말이야. 계속 싸우고 시비 걸고 그랬어. 근데 문왕 때는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나 무왕 아니야. 문왕이야. 글 보는 거 좋아하거든. 자, 그래서 어때? 당과 친선 관계를 맺어서 문물도 받아들이고 신라와도 교통로를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였다는 사실. 뒤이어서 이제 나중에 선왕 때가 되면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자, 당나라에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삼국이라고 불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무왕의 업적, 문왕의 업적, 그리고 선왕의 업적 이 세 가지 왕들을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9세기 말에 권력 다툼으로 권력이 약해지고 국가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되고 발해 사람들은 이후에 신라가 망하고 세워진 나라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보면 발해의 통치제도가 나와 있는데 발해의 통치제도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였으니까 당나라의 제도였던 삼성육부를 통해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꾸려나갔다는 사실 알아둡시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는 사실 해서 옆에 보이는 지도 표 나오죠? 자, 당나라의 제도를 본따서 삼성, 육부로 나누어져 있다.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나누어져 있다. 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야 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발해까지 한번 배워봤어. 그러면 뒤로 또 넘어가 보자. 교과서 101쪽.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야. 자, 101쪽을 보면은 남북국의 대외 교류, 신라와 통일신라와 발해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봅시다. 통일 이후 신라 같은 경우는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어. 비록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와 싸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에는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거야. 사절단도 가고 유학생, 신라 사람들, 육투품들이 특히 왜? 육투품들은 신라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직책의 관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나라의 과거 시험을 보고 당나라에서 관리를 하기까지 했어. 승려들도 자주 당나라 왕래를 하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물교류가 빈번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니까 당나라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야. 신라인 거주지인 신라방, 이런 여기 살고 있는 신라 사람들을 감독하는 신라 관청인 신라소, 또한 신라인들이 가는 절인 신라원, 숙박시설, 신라 사람들이 잠깐 와서 머물고 가는 신라관, 이런 것들이 세워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당나라와 신라 간의 교류가 되게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내용도 나왔다. 밑에 내용도 중요해. 자, 신라는 당나라와만 교류했다는 게 아니야.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고 이 밖에 동남아시아, 서역 사람들이랑도 교류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교역들은 울산항이나 당항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성 기억해둡시다.
두 가지 성이 아니지. 자, 울산항 그리고 당항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나 서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둡시다. 그러고서 밑에는 또 나오는 사실이 바다의 왕자 장보고지. 장보고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이렇게 신라는 울산항이나 당항성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야. 어째 9세기 이후 황해와 남해안 일대에서 해적들의 약탈행위가 심해지니까 누가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지와 소탕을 하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당과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위협권을 장악을 하였다. 신라의 장보고.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자. 자,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 발해의 대외교류가 나오죠. 발해 또한 여러 교통로를 통해 주요 나라와 교류하였다. 당과는 문왕 때부터 친하게 지낸다 그랬지. 그래서 친서관계를 맺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당에 신라처럼 발해관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발해 서신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사실도 나오고 있고, 또한 밑에 보면은 일본과도 교류를 했고, 또한 밑에 보면은 신라와도 대립한 적이 있었지만 문왕 때 이후부터는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발해가 어떻게 교역을 했는지 나와 있지. 보면은 발해가 교역을 했던 길이 나와 있는 거야. 중국으로 가는 길, 신라로 가는 길, 일본으로 가는 길, 이렇게 여러 길이 있어가지고 이런 길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 발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죠. 교과서 103쪽을 보자. 교과서 103쪽을 보면은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 자, 그래서 발해가 어떻게 교역을 했는지 나와 있고, 신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교역을 했는지 나와 있어. 특히 여기서 알아두는 사실이 뭐였어? 중요한 게, 자, 신라 같은 경우는 당항성과 울산항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또한 청해진을 통해서 장보고에 설치된 청해진을 통해서 이쪽에 해상 무역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둡시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한번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가 이렇게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사실들만 집중해서 말한 것들이니까 꼭 2번, 3번 돌려보면서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안 본 사람들은 시험 문제 잘 볼 수 있을까? 없겠지? 이번 주에 올리는 영상들은 우리 꼭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2-3번 보면서 꼭 열심히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늘 배운 내용만 꼭 반드시 숙지만 한다면. 그래서 시험 꼭 잘 보길 바라고, 자, 이제 학교에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안녕.